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5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51일 차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6 오늘 29페이지죠. 네, 29페이지에 15번째 줄이라고 했나요, 제가? 네. 중간에 밑에 보시면 세대 간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세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은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다. 소위 MZ세대 역시 고정관념을 허무는 새로운 소비의 열심이다. 예를 들어 과거 효도관광, 깃발부대로 상징되던 패키지 여행에 MZ세대가 새로운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사이 2030 세대의 패키지 여행 예약 비중은 30%가량 급증했다. 복잡한 계획 없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패키지 여행의 가치를 젊은 층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크루즈 여행 역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크루즈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제 크루즈선 선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 북미 크루즈 여행객의 평균 연령은 눈에 띄게 낮아져 40세 미만 여행객의 40, 40세 이상보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40세 이상보다 40세 미만이 크루즈 여행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북미 크루즈. 크루즈 회사에서 여러 번 갔거든요. 밤새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데를 데려다 주니까 너무 좋죠. 짐을 싸고 다시 또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해서 진짜 좋아요. 정말 편한 그런 여행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뭔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의 유입에 힘입어 크루즈 기업들은 팬데믹 이전 실적을 뛰어넘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등산, 낚시, 텃밭 가꾸기 같은 야외 활동부터 뜨개질, 자개공예, 도예 등 수공예와 아날로그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때 고연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취미들이 젊은 세대에 의해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재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분재 가꾸기 역시 힙한 취미로 자리 잡았다. 팬데믹 이후 확산된 반려식물과 플랜테리어의 인기가 이제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비바리움이나 분재 같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백만 원대의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분재 기초 수업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20에서 30대였으며 용리단길의 한 분재 매장 고객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었다. 업계 관계자 또한 분재 구매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고급 원예 수업에서도 젊은 층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기성세대가 생명을 돌보며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얻었다면 이제는 경험과 감각을 증시하는 젊은 세대가 같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며 취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연령의 경계는 삶의 전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다. 나이보다 실력이 중시되면서 20대 교수와 CEO가 등장하고 기성세대의 직업으로 여겨지던 농업에 도전하는 젊은 농부도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능력이나 취향을 규정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 서로를 잇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흐름을 나타낸다. 60대가 즐기던 취미에서 20대가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20대의 트렌드를 60대가 즐기는 시대다. 이제는 나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세대를 관통하는 가치와 취향에 집중해야 할 때다.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런 어떤 선이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거죠. 네, 나는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건 못한다라는 고정관념은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성별. 또 이제 성별 옴니버스예요. 책 참 재밌는 거 있죠. 나이 옴니버스, 이제는 성별 옴니버스. 그쵸? 길 가다가 여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머리 길게 묶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만 머리 묶어야 된다 하는데 야, 보면 남자고 막 그런 경우도 막 있죠. 성별 옴니버스. 옴니버스 트렌드 아래서 남녀의 고정관념 역시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남성 패션팀과 여성 패션팀의 구분을 없애고 브랜드 성격에 따라 트렌디 팀과 클래식 팀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롯데백화점 또한 여성 패션 부문장과 남성 패션 부문장이 각각 운영하던 상품기획 조직을 통합해 한 명의 부문장이 총괄하는 패션 부분으로 개편했다. 남성이 여성복을, 여성이 남성복을 입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는 시대에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 조직 체계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붙은 남성용 또는 여성용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는다. 성별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 취향, 가치관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모습, 여성이 오버사이즈 남성복을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가가 중요하다. 맞죠? 저희 딸은 자기 신랑 것도 잘 집어 입고 여기 대구 오면은 대구의 아빠 것도 잘 집어 입고 제 것만 집어 입는 게 아니라 막 집어 입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화하고 옷도 어떤 그런 기준들이 없더라라는 거죠. 단순히 이게 옷 스타일, 그쵸? 맞아요. 나에게 어울리는가. 그게 중점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유니섹스의 어, 시대를 넘어서 성별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젠더리스의 시대가 됐다. 스포츠계에서도 성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과거 스포츠 관람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 고정관념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준다. 티켓 예매 플랫폼 티켓 링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프로야구 티켓 구매자의 54.4%가 여성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한 수치다. 여성 팬층의 확대는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 소비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프로야구 굿즈숍의 이용 건수와 금액, 1인당 구매액 증가율 모두 여성이 더 많았으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 이용객 비중은 약 4%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종목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4년 한국 프로스포츠 협회가 프로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4대 프로 스포츠 팬의 성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여성 팬 비율은 57.1%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8.5%에서 18.6% 비증가한 수치로 여성들이 프로 스포츠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여성들은 관람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과거 복싱, 클라이밍, 주짓수, 로드바이크 등 남성적 이미지가 강했던 격렬한 종목에서도 여성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관련 커뮤니티와 동호회에 가입하는 여성 인구가 늘었으며 여자 하키팀, 축구팀 등 단체 스포츠에서도 여성 참여가 증가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2024년 등록된 여성 동호인 선수는 3,855명으로 2019년 대비 20%나 늘었다. 한국 풋살 연맹은 국내 최초로 여성 순수 아마추어 풋살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취미 풋살팀 내에는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혼성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과거 남성 중심의 공간이던 경기장은 이제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열린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저 아는 분도 여자 축구 선수 있어요. 완전 프로는 아니고 옛날에 프로였었대요.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프로였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리가 그냥 튼실해요. 당뇨는 안 걸릴 것 같아요. 튼실하게. 여러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키즈 브랜드도 성별 구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핑크색은 여아, 파란색은 남아라는 구분이 이제 옛말이 됐다. 아동복 브랜드는 성별에 얽매이지 않는 젠더 뉴트럴 디자인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다. 특정 캐릭터나 전형적인 색상 대신 아이보리, 베이지, 그림 같은 중성적 색상과 루즈빛의 심플한 디자인을 확대했다. 블록 왕구 기업 레고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제한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며 프렌즈 시리즈 광고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함께 인형의 집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놀이가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것이다. 인형놀이는 여자아이의 전유물이 아니며 로봇 조립 또한 남자아이만의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인들이 성별의 구분을 넘어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듯 아이들 역시 놀이와 학습 속에서 개성과 잠재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저희 저희 아린이는 핑크색을 좋아해요. 얘는 계속 핫쇼핑하고 시크릿 주주 그거만 봐서 그런지 시크릿 주주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주가 되고 싶은 그 환상의 세계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공주.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 놀이나 성별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옴니버스 구분되지 않은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남자들이 그건 꽤 됐죠. 남자들이 네일샵에 등치 크고 이렇게 곰같이 생겼는데 손을 내밀고 이러고 있는 네일샵에서 남자들이 있는 경우도 가끔 봐요. 그런 여자들만 한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뛰어넘는 그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또 국적 옴니버스 있죠. 국적. 예, 국적이에요. 2025년 6월 마지막 주 넷플릭스는 다시 한번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확인했다. 영어권과 비영어권 부문 모두에서 한국이 만들거나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1위에 오르며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견고히 했다. 오징어 게임 3는 공개 첫 주에 전 세계 93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으며 대단하다. 93개국 동시에 전 세계. 이야. K-팝 데몬 헌스터 헌터스 헌터스는 단 3개월 만에 누적 시청수 3억 1,420만 뷰를 기록해 넷플릭스 최초로 3억 뷰를 달성한 콘텐츠로 등극했다. 그 열풍은 음악으로까지 이어져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수록곡 골드는 미국 빌보드 어, 핫 100곡, 그러니까 100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음반 시장을 장악했다. 주목할 점은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에서 한국 콘텐츠의 비중이 7%에 불과함에도 비영어권 시장 점유율은 20%, 상위 100개 작품 기준으로 30%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소수의 작품만으로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제, 아니요,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국경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사람들은 특정 국가의 브랜드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전 세계의 문화를 자유롭게 소비한다. 유튜브로 지구 반대편의 먹방을 즐기고 OTT를 통해 각국의 드라마를 시청하며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상품을 주문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이처럼 범세계적으로 동조화가 커지고 전 지구적으로 취향을 공유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한국의 정체성을 그라데이션 K라 명명했다.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새롭게 탐색하는 동시에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새로운 K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참 이걸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하고 있다는 거가 그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글로벌로 하고 있는 한정 짓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는 한국 거를 해야 돼. 뭐 있죠. 국산을 해야지 해외에서 들어온 마케팅도 하면 안 돼. 그러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고정관념에서 있었던 분들은 이제 고립되게 돼 있는 거죠. 네. 예, 최근 한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인들은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넘어 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약 883만 명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경험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미용 시술이나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눈에 띄게 좋아진 피부를 경험하고 헤어 시술을 받고 메이크업과 패션 스타일을 배우는 등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몸소 체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소셜미디어에서 코리아 글로우 챌린지 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 빛나다와 성장하다를 합친 이 챌린지는 한국 방문 전후에 극적인 변화를 콘텐츠로 공유하며 인기를 끌었다. 체계적인 스킨케어,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자기 관리로 대표되는 한국적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국내 기업도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젊은 층의 K-패션 선호에 힘입어 도쿄의 더 현대 글로벌 매장을 열었다. K-패션이 단일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 카테고리로 현지 주류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 업계도 마찬가지다. BBQ, BHC, 교촌 같은 한국의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해외 매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과거 교포 중심이었던 소비층과 가맹점주가 이제는 현지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치킨이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닌
현지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외식 문화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포들뿐만이 아니라 현지인들로 바뀌고 있다. 굉장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 이민자 증가율 영국에 이어 OECD 2위, 해외에 진출할 때는 현지화해야 성공한다는 오랜 공식도 깨졌다.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색채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새롭고 매력적인 트렌드로 받아들여진다. 걸그룹 뉴진스의 일본 데뷔 앨범 슈퍼내추럴에는 일본어 가사보다 한국어 가사가 더 많았다.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언어로 노래를 발표하던 기존 관행을 과감히 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돔에 모인 수만 명의 팬들, 심지어 50대 일본 팬들까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블랙핑크, 로제와 블루노 마스가 협업한 APT의 세계적 인기도 같은 맥락이다. 유명한 두 스타의 만남도 노래의 인기에 크게 기여했지만 노래 자체의 힘이 컸다. 특히 영어가 아닌 한국식 발음, 아파트를 그대로 살린 점은 해외 팬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주었다. 팬들은 SNS, 그쵸? 아파텔, 어, 아파, 아파텔 등으로 표기하며 한국어 발음을 흉내내는 영상을 앞다퉈 올렸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 고유의 발음 자체가 하나의 놀이문화로 됐다. 세계 진출에 이어 한국어 장벽이 아닌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경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적 흐름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이민자 증가율은 50.9%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라는 틀에 머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는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인난에 시달리던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는 외국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부족한 일상을 외국인 인재로 채우는 움직임은 이제 특정 산업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권과 통신업계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매장을 선보였고,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생활 편의 플랫폼 글로우, 유학생 전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체크메이트 코리아 등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자포리아에서 만든 외국인 인재 채용 특화 서비스 클릭이 출시 단 3개월 만에 600%라는 성장률을 보인 것 또한 이러한 시장의 잠재력과 수요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내일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옴니버스 이것저것 다 선이 없는, 그쵸? 성별과 국적과 나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선이 없다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고정관념 자체도 믿음이거든요. 남자는 이래야 돼. 그쵸? 남자는 이래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거. 여자는 또 이래야 돼. 그래서 뭐, 집안일도 그렇잖아요. 꼭 예전에는 여자들만 다 해야 되고, 애 낳고 뭐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신념,
내가 믿고 있는, 사회적으로 믿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내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믿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돼라는 것에 그 선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념, 고착화된 것은, 네, 바꿔야 합니다. 그쵸? 네. 내가 생각이 올라와. 이 생각이 왜 올라오지? 생각. 그러니까 생각과 처음에는요, 생각과 감정을 구분해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해요. 처음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스폰서님들께서 초대하신 분들께서 생각과 감정을 분류해 주는 걸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느낌과 또 신념, 사건 밑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법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일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또 혹시 일요일 날 또 통화해야 되는 분들 좀 전화 좀 하시고 또 공부해야 될 것들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좀 하루를 일주일 또 정리하고 일주일을 또 어떻게 마무리를 1월 벌써 엊그제 1월 1일 같은데 벌써 이제 한 주 마무리하는 달의 한 주예요. 그쵸? 마지막 주. 그래서 또 무엇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3월 7일, 3월 22일 또 큰 행사가 있으니까, 네.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